네. 오피셜이 떴을 때 등번호까지 나오면 같이 유니폼 한 벌 공홈에서 주문할까요? 와, 너무 좋죠. 예. 진짜 너무 좋죠. 아직 오피셜은 아니나 네. 거피셜에 가까운 플로리안 비르츠 리버풀 이적 성사 직전입니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죠? 보통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고 그러던데. 네,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이적들은 사실 웬만하면 걱정을 좀 하는데 비르츠는 이미 좀 올 것 같다는 뉘앙스가 많이 풍겨서 맞아요. 비르츠 본인도 원했고 예. 리버풀 보드진도 비르츠를 영입하겠다는 열망이 좀 강했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그거죠. 이제 비르츠가 오피셜에 떴을 때 조네니에게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할지 비르츠의 유니폼을 언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오피셜이 떴을 때 등번호까지 나오면 같이 유니폼 한 벌 공홈에서 주문할까요? 와, 너무 좋죠. 예. 진짜 너무 좋죠. 지금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딱 하나 그 리버풀이 제가 알기로 나이키하고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6월인가가 그 6월인지 7월인지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기사에서 프리시즌에도 어쩌면 나이키 유니폼을 입어야 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비르츠 오피셜이 아디다스 아디다스 판매 시작보다 먼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 킷에 넣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죠, 구매를 그렇죠. 조금 더 뒤에 해야 될 수도 있네요. 네, 제가 이거 철저히 하는 이유는 오케이. 혹시 2-4-25 시즌 유니폼에 비르츠가 막히게 될까봐 그래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을 꼽으라면 네. 뭐 최전방에서는 역시 이번 시즌 떠오른 덴벨레 그리고 또 측면에서는 라민 야말 네. 공미에서는 단연코 이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선수고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만 기대하면 된다.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우려점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굳이 따지자면 사실 큰 부상 이력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부상 여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지. 워낙 약간 이 나이에 맞지 않은 축구 도사급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고 가장 독일 대표팀에서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선수는 스타일과 별개로 무시알라인데 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무시알라보다 반수에서 한 수 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스는 아무래도 무시알라보다는 비르츠가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죠. 물론 또 드리블은 또 무시알라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시알라가 어디가 떨어진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직전 시즌에 보여준 모습은 분명 비르츠가 좀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르츠의 우려점은 저도 하나 찾아냈습니다. 팬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단한 플레이메이커가 오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런 플레이메이커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담아낼 좀 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거를 단점으로 지금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벅차오르는데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에요. 이게 우려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만합니다. 네. 가보시죠. 네. 그래서 비르츠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24-25 시즌 45경기 16골과 15개 도움인데 사실 이게 스탯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스탯은 그냥 숫자입니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특히나 스트라이커는 스탯으로 좀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드필더는 단순히 저 기록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또 이스타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수많은 강점은 스탯으로만 찾아봐도 드리블, 패스, 키패스, 스루패스, 중거리 슛, 뛰어난 시야 딱 그냥 그 통계로만 봐도 이 선수는 기회 창출 능력이 정말 우수하구나. 맞아요. 이런 거를 분명히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리버풀이 이렇게 최고 수준의 테크니션을 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이 영입에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잘합니다. 네. 분데스리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중계하고 있던 김환도, 환희 형도 얘는 다르다 아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남미에서는 아침부터 중계하고 와서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경기였죠. 경기가 9시라서 제가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막 이렇게 나가서 그 잠을 깨야 되니까 카페인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커피를 1리터를 마셨는데 그거 먹었는데 지금 비르츠까지 이렇게 뜨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제가 지금 솔직히 약간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파민 과다. 제가 지금 몸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제 의지대로가 아닌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비르츠 효과가 그만큼 셀만해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로. 가격은 파운드로 따지면 1억 2천만 파운드가 조금 넘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로로 따지면 지속적으로 얘기됐었던 1억 5천만 유로를 맞춰주는 그림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빠른 영입이 필요하고 뭐 이거는 뭐 보드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단 레코드고요. 프리미어리그 레코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 레코드를 따지면 네이마르, 음바페 다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 이정료가 세긴 셉니다.
선수가 그만큼 세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는 선수기도 해요. 더 얹어. 네네네. 그 말을 하지 더 얹을 이유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진정이 안 돼가지고 굳이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맞죠. 야, 어쨌든 좋은 선수는 맞고요. 자, 슬롯의 리버풀에서 이제 어떻게 쓰일까를 봐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뭐 3개 정도를 제가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궁금해요. 왼쪽 윙으로 일단 좀 볼 수도 있죠. 왼쪽 윙 포워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9번으로도 쓸 수 있고요. 펄스 9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역시 뭐 중미 내지는 거의 사실상 역할은 공미.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 3개를 우리가 좀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포함했을 때 슬롯이 구상하는 거는 4-2-3-1이라고 봐야 되는 일단 거죠? 기본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4-2-3-1이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왼쪽 윙 포워드. 네. 혹은 퍼스트 9. 혹은 공미. 네. 이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직까지 이적 시장이 다 닫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르츠가 다 잘해서 그래요. 전부 다 해봤고 다 잘하는데 우리가 뭐 굳이 넌 여기만 뛰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는 비르츠, 루이스 디아스 여기에 살라 이렇게 3톱이 좀 구성이 될 텐데 물론 넘버 9 영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필요하죠. 공격수 영입에 필요한 건 사실이고 비르츠는 이러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윙어의 역할을 보게 될 거고 플레이메이킹과 슈팅 마무리 이런 부분들을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가짜 9번인데 이럴 때는 역시 가짜 9번 자리 레버쿠젠에서도 알론소 감독이 강팀을 만날 때 비르츠 가짜 9번을 자주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비르츠가 가짜 9번을 보면서 팀의 기동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비르츠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내려오는 움직임을 정말 활발하게 가져가면서 중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상대 수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의 기대 요소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득점력 좋은 그 측면의 포워드들이 확 스텝들이 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살라 그리고 펄스 9에 쓴다면 루이스 디아스가 왼쪽에 배치된다고 봤을 때 이들의 폭발적인 공포 생산력을 더 이제 증대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왼쪽은 사실 학포도 뛸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학포도 스탯을 매크로 드리블이라고 하지만 그거 되게 미력적이거든요. 네. 저는 그 패턴이 나온다면 비르츠의 가짜 9번과 융화됐을 때 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학포가 바이에른 뮌헨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이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뮌헨 측에서의 이야기가 더 구체화되진 않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고 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뭐 협상 테이블이 열 거라면 1,000억 이상부터. 그러니까 매각할 이유는 없으나 매각한다면 큰 금액. 약간 루이스 디아스랑 비슷한 그 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루이스 디아스 미친 골 넣었거든요. 아르헨티나 상대로.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디아스, 학포 다 필요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자, 세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학포, 디아스, 살라, 3톱을 우리가 구상하고 한다 쳤을 때 그 아래쪽에 이제 비르츠가 뛰는 거죠. 그러면 4-2-3-1의 2선의 가운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라는 역시 기회 창출에 대한 부담이 좀 감소가 되고 더 뭔가 결정을 짓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 요소가 생기고요. 뭐 오늘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아예 언급할 수밖에 없네요. 프림퐁이 왔잖아요. 그렇죠. 프림퐁이 옴으로써 저는 살라가 운동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능력, 뛰는 거, 속도 내는 거 프림퐁이 할 수 있으니까 살라는 안 그래도 결정력, 짓는 것, 한 방에 기대 더 많은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데 비르츠까지 옴으로써 더 살라는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부분에 플러스가 있고 루이스 디아스는 뭐 최전방에서 뛰건 왼쪽 윙에서 뛰건 양질의 기회가 비르츠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루이스 디아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디아스의 단점은 사실 패스거든요. 아무래도 패스를 해야 될 때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단점을 비르츠가 패스를 내가 다 할게. 넌 그냥 뛰기만 해. 그러면 루이스 디아스는 드리블이나 어떤 오프더블 움직임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이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자면 공격수 영입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미로스 케르케스와 프림퐁, 비르츠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의 보강은 빠바박 했는데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리버풀의 추가 보강 포인트는 퍼스트 9과 센터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일단 지금 나오는 링크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케르케즈 영입을 거의 우리가 거피셜로 봤을 때 톱이냐 센터백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톱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공격수. 하지만 지금 코나테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황. 그것 때문에 센터백이라고 하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전 이해가 돼요. 즉 코나테가 만약에 팀을 떠나게 된다면 그쪽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된다. 그렇죠. 저는 지금 그냥 낙관하는 건 코나테는 그래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전방을 더 원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래도 저는 센터백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공격수로 봤을 때 다윈 누네즈는 매각을 한다고 나가야죠. 보고 조타의 이 거취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적설이 따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누네즈만 나간다고 봤을 때 조타가 있다라는 전제라면 수가 모자라진 않나요? 숫자 자체가 좀 모자란가요? 숫자 자체가 그래도 여러 대회를 병행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는 뭐 일단 공격수는 한 명 있어야 그냥 그 자체로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머릿수 자체로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 확실한 그 어떤 퍼즐 조각, 베스트 11으로 봤을 때 결국 누가 해결사가 될 것이냐. 살라는 물론 있지만 아직 최전방 해결사에 대해서는 뭔가 리버풀이 구체적으로 해답을 찾진 못했거든요. 조타가 그렇다고 해서 매 시즌 매 경기 풀로 다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조타를 그냥 조커로 봤을 때 선발급 공격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윙포드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 한 명이라고 봐야 되나? 학포도 있죠. 전방에 볼 수 있는 선수는 조타와 없고 오른쪽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디아스를 최전방으로 옮긴다면 디아스 조타가 다 가능하긴 하죠. 오케이. 그럼 루이스 디아스가 멀티 자원이고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선수는 살라와 살라죠. 하나야? 네, 그렇죠. 그러면 수가 좀 모자라네요. 모자르죠. 플로리안 비르치가 여러 자리를 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포워드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다윈 누네즈가 여러 자리를 볼 수 있지만 여러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와 반대로 아무 자리도 못 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공격수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 정말 필요하죠. 근데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골 넣어줄 선수가 필요해요. 확실한 공격수가 필요하다. 살라에게 언제까지고 모든 걸 의존할 수 없고 살라는 항상 한 시기를 잘하더라도 전반기를 잘하면 후반기 때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이 여태까지 좀 그래왔죠. 나이 때문에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골 넣는 공격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저는 하도 누네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격수가 필요하다. 아니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생각하더라도 누군가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 요즘은 보통은 더블 스쿼드를 좀 구성한다고 봤을 때 숫자적으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그래도 좀 루이스 디아스가 전천으로 뛰고 플로리안 비르치가 전천으로 뛰고 학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누네스를 빨리 정리해야 돼. 좀 좋은 가격에. 가장 지금 진하게 링크나는 데는 좀 제가 원하는 만큼의 구체적인 링크는 아니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링크가 좀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얘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 링크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딥하게 가는 경우는 좀 없나 보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각은 분명 할 테니까 해야죠. 정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이랬는데 저희 숫자 괜찮습니다. 왜냐? 누네스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결론에 서면 안 됩니다. 진짜. 좀 갱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 뭔가 슬롯 감독도 조금 눈에 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플로리안 비르치가 오피셜이 뜨고 나면 아마 또 한 번 형철이와 뭔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구매 유니폼을 하든 뭐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언론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만의 히어리고가 떴기 때문에 오피셜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